하겠습니다. 과학 4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느낄 때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고, 그 물리에서 또 어떻게 보면 시작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학이라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쪽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건 이제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은 이번 주 거 내용을 잘 이해하면 2학년 때도 조금 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따지고 해석하는 걸 잘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신경 써서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옆에서 잘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오늘 주제는 이런 거야. 보자고. 운동 충돌 그리고 안전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까지 포함하는 거야. 왜? 충돌에 관련된 어떤 물리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충격량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실제로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충격 받는 걸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우고 있다. 자, 운동 충돌에 대해서 일단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초 개념인 관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적어놓을까? 고급 표현입니다. 영어생들이 대부분 모르는 용어입니다. 처음에 저는 구가 아니고요. I입니다. I. 대문자 I 얘기하는 거. 이너시아. 관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관성이 뭔데?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 그 물체는 항상 그 자기 상태, 자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에요. 그 관성이 어떻게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멈춰 있어. 멈춰 있는데 누가 내 등을 탁 밀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등을 밀었다고 하면 이쪽이 밀려 나가지. 근데 머리도 같이 이렇게 밀려 나가니? 안 그렇지, 그렇지? 여기 밀면 이렇게 쏠리잖아. 뭔지 알지? 왜? 머리도 질량 갖고 있고 다리도 질량 갖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만 밀리고 이렇게 꺾이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게 관성이야. 관성. 대표적인 예가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관성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원래 상태가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뭐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배드민턴 달리기를 하다가 딱 꼬린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니? 이렇게? 못하지. 왜? 나는 운동하는 상태고 나는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밀려서 쭉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다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런 예시들이 있어. 정지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의 예시가 첫 번째는 그런 거. 버스 타고 이제 손잡이 잡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저씨가 엑셀레이터로 탁 밟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뒤로 쏠려. 뒤로 쏠렸다는 게 뭐니? 버스라는 통이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면 사람은 뭐니? 원래 멈춰 있었단 말이야. 그지?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뒤로 쏘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요거 할 수 있겠니? 요거 뭔지 알겠니? 유리컵 같은데 빳빳한 종이 위를 올려놓고 거기에 동전 같은 거 나오고, 동전은 뭐니? 부피에 비해서 무거워. 그치? 금속이니까 무겁지? 근데 이 종이를 딱 천천히 잡고 천천히 당기면 돈이 딸려온다. 그치? 근데 천천히 잡고 그 다음에 확 당기면 어떻게 되지? 이거 치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해. 이렇게 밀어칠 수는 없을 거고, 확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동전은 원래 그 상태, 정지했던 상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안 딸려오고 그 자리에 있다가 또 밑으로 오세요. 그래서 떨어지죠. 컵으로 떨어지겠죠. 뭔 말인지 알지? 이것도 동전의 관성입니다. 동전의 관성을 표현하는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종이가 있고 동전이 있었는데 종이를 내가 위치를 변화시켜. 그러면 실제로 종이가 동전에 힘을 줘하니? 줍니다. 어떤 힘이야? 마찰력을 줘. 마찰력으로 마찰이 되기 때문에 끌려올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아주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얘가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게 더 크면 멈출 수 있는 거지. 멈춰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천천히 오면 그 마찰력에 의해서 천천히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뭐만 정했지?
그래서 빨리 당겨야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자, 운동하는 물체도 관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상태에서도 관성을 갖고 있는 거야. 정지해 있든 운동하든 관성을 갖고 있다. 됐나? 그래서 버스에서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쭉 운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발 자전거나 타서 아직 브레이크 팍 밟았어. 그럼 나 어떻게 되지? 아저씨 앞으로 쫙 밀고 떨어지지. 뭔지 알지, 그지? 왜? 나는 달리고 있진 않았지만은 버스 안에서 나라는 질량체가 이동하고 있었던 건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어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관성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돌부리에 발이 걸리면 어떻게 돼? 발이 앞으로는 못 나가지. 근데 내 몸은 뭐니?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돌부리에 걸려진 발을 중심으로 나는 뭘 하게 되냐면 앞으로 나가는 회전 운동을 하게 돼. 이렇게. 회전 운동. 뭔 말인지 알겠지? 그대로 바로 못 멈추고 회전 운동 하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돼.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관성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퀴즈 하나 낼게. 맛있는 거 사줄지도 몰라. 퀴즈. 여기 보지 마. 자, 이 상태에서 이 클램프라고 하지. 클램프에 무거운 줄을 매달아서 실에. 됐니? 실에 매달고 밑에도 실이 있어. 여기도 실이 있고 여기도 실이 있어. 자, 이거 잡았어. 잡은 다음에 밑으로 천천히 당길 때와 세게 당길 때 끊어지는 실이 다르대. 교재 읽고 답하지 마. 생각해봐. 천천히 당길 때와 세게 당길 때 끊어지는 실이. 그러니까 위에 실, 아래 실이 있잖아, 그지? 끊어지는 실이 다르대. 어떻게 달라질까? 천천히 당기면 위에 게 끊어질까, 아래에 게 끊어질까? 정답. 위에 게 끊어질까? 이유를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못해요? 그럼 찍었니? 느낌? just feel? 느낌이구나. 위에 게 끊어져.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봐봐. 위에 게 갖고 있는 어떤 장력, 실이 당겨지는 힘하고 얘의 실이 당겨지는 힘은 다를 수밖에 없어. 내가 손 안 잡고 있을 때 여기 실이 당겨지는 힘이 있어 없어? 그냥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실이야. 맞지? 근데 이 실은 어때? 이 줄을 버티고 있는 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쫙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맞지? 서로 이제 힘이 다르다고. 실을 당기는 힘이 다르다고. 근데 이게 천천히 당기면 어떻게 돼? 얘도 점점 당겨지지. 그 당겨지는 것만큼 얘는 뭐니? 더 당겨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점점 당기다 보면 얘는 괜찮은데, 같은 재질이면 얘는 괜찮은데 얘는 적어도 당겨지는 건 똑같이 전반되지만 추의 무게만큼을 더 버텨야 되기 때문에 더 세게 당겨지다가 끊어지게 돼. 천천히 당겨. 보면 알겠니? 근데 봐봐, 세게 당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랫게 끊어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 뭐? 관성. 왜?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빡 당겼을 때 이 추가 뭐니?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버티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실에 잠깐 동안은 영향을 별로 안 미치면서 이 실만 팽팽해질 수 있는 거야. 얘가 이 자리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뭐만 자기니? 그래서 빡 세게 당겼을 때는 아랫게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재밌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알아주세요. 이거 문제 나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많이 틀릴 거야. 우리 잘 이해하고 맞추면 돼. 오케이? 이너시아, 관성. 자, 오늘 주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이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본격적인 주제가 되겠지. 자, 운동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 부터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물체가 운동하면 그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성향의 크기를 따질 수 있으면 좋겠지. 운동하는 게 운동이 세다 아니면 약하다. 오케이? 따질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약속한 물리량입니다. 운동량.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인도가 뭔지 알지? 나라 인도 말고 사람이 걷는 길, 차도 가는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무서운 거야. 내가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 쪽으로 덤프 트럭이 이 정도 가보는 거지. 어때? 무섭지? 왜 무서워? 이제 공부했다면 이렇게 말해야지. 운동량이 크니까. 운동량이 크니까. 오케이? 운동이 왜 크게? 덤프 트럭이니까 뭐가 커? 질량이 큰 거지. 맞지? 우리 보통 사람들 무게라고 하는데 무게는 중력이 당기는 힘이고 질량이라고 얘기하면 돼. 됐죠? 질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운동하는 크기가 크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지? 인정? 됐지? 자, 같은 인도를 걸어가고 있다가 옆에서 세발 자전거를 탄 만 2세의 여아가 있다. 바다다다다다다고 하고 이제 나한테 접근해. 그럼 어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지? 나한테 부딪히면 좀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지? 안 무섭지? 이유가 뭐야? 속도 더 빨라. 덤프트 벌써 빨라. 근데 얘는 질량이 작잖아. 그럼 부딪혔을 때 충격이 어때? 작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는 작다라고,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운동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는 뭐? 질량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지? 두 번째는 뭐? 속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 빠르게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똑같은 덤프 트럭인데 거의 오는 듯 마는 듯 천천히 오면 그나마 덜 무섭잖아, 그지? 근데 덤프 트럭이 시속 100km 나왔더라고. 장난 아니지. 뭐만 잘했지. 그러니까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질량은 보통 M이라고 하죠. M. 그 다음에 어디? 속력은 보통 V라고 합니다. V. 됐나요? 그래서 질량과 속력의 고백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운동량,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를 P라고 표현하거든요. P.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 또는 속도. 정확한 말은 속도입니다. 속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첫 번째, 운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한다.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다. 근데 질량이 비례하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고, 빠르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크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거, 속도라는 값은 저번 수업 때 나왔어요. 빠르기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운동하는 방향도 고려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속도는. 됐지? 그래서 요걸 크기와 방향이 있을 때 이거 구분할 때는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오케이? 그럼 이거 속도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느 한쪽이 질량은 방향은 없어. 질량은 방향이 없어. 크기만 있는 거야. 질량은. 근데 크기만 있는 값과 방향이 있는 값을 곱하면 항상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된다. 운동량도 방향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그래서 지금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된다. 라는 거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운동량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를 한번 쉽게 보려고 해봐요. 단위 한번 따져볼까?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 질량의 단위가 뭡니까? 킬로그램? 맞지? 킬로그램입니다. 그램 또는 킬로그램인데 보통 이제 물리 문제에서 킬로그램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자, 속도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터 퍼 세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세컨은 초지, 세컨 초지. 1초, 1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초당 몇 미터 가는지 이거 한번 빠르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미터 퍼 세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요대로 표기합니다. 따로 이제 요거를 이제 묶어서 간단하게 표기하는 단위가 없어요. 약속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너네 1학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지.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힘이 됐죠? 그랬을 때 힘의 단위는 뭐다? 질량의 단위 아까 똑같이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미터 퍼 세크가 아니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됐니? 복잡하잖아, 그지? 되게 빈번하게 많이 쓰는 물리량인데 힘이라고 하는 게, 그지? 그래서 요거를 한 단어로 줄였지. 뭐라고 합니까?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 너네가 아는 그 위인전에 나오는 뉴턴이야. 됐냐면 뉴턴 이렇게 표기하면 이건 힘의 단위이다. 실제 의미는 요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딱 정리되면 돼요. 운동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량. 충격량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충격을 주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운동해서 충격을 주는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또는 전달하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고, 이게 어떻게 약속이 되냐면 봐봐. 충격량을 I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운동량은 P라고 표시한다고 했지. 충격량은 I라고 하는데 I는 충격을 주는 힘을 주겠지, 그지? 힘을 주니까 충격을 주는 힘 F와 충격을 주는 시간을 곱해서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같은 힘을 줘도 잠깐 이렇게 주는 거하고 계속 주고 있는 거하고 충격이 다르다는 뜻이야. 맞죠? 이 시간이라는 건 충격을 주는 시간, 접촉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충격량은 충격을 주는 전체 양은 충격력 힘과 충격을 주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충격력과 접촉하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우스갯소리로 너네 특히 남학생들은 친구들끼리 내기하거나 해서 딱밤 맞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지? 딱밤 맞기 할 때 새로운 기술이 있지. 그게 뭐냐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게 아니고 그 어떻게 때려도 상관없어. 어떻게 때려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탁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탁 하고 붙이고 이렇게 이걸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접촉하는 시간이 길잖아, 그지? 그러면 어때? 물리적으로도 충격을 주는 양, 충격량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되게 빡치겠지, 그지? 기분 나쁘겠지, 지금 심리적 타격도 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충격을 전달할 때 충격량은 충격력과 그 다음에 충돌하는 할 때의 힘이지, 그지? 그 다음에 접촉하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오늘 큰 주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충격량하고 자, 단위 보면 힘은 복잡하다고 했지. 그래서 뭐라고? 뉴턴이라고 표시한다고 했고, 이거 시간이잖아. 시간은 세컨 NS가 됩니다. NS. 오케이? 충격의 단위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충격을 주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지? 충격력이 있을 때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봐봐, 아까 충격량 I는 뭐라고? 충격력 곱하기 접촉하는 시간이라고 했지. 힘 시간 그래프에서 Y축이 힘 F고 접촉하는 시간이 X축이야. 됐니? 그러면 힘과 시간의 곱은 결국 뭐가 되니?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힘이 일정하다고 하면 이 시간만큼 접촉하고 있었다고 하면 결국 힘 곱하기 접촉하는 시간은 아래쪽 면적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F 델타 T야. 맞지? 아래쪽 면적이지. 자, 다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은 뭐가 된다? 면적 자체가 충격량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힘이 일정할 때도 그런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뭐니? 일정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일정하지 않잖아. 그치? 일정하지 않을 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그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충격량 자체가 충격력 곱하기 접촉 시간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시간을 하면 충격량이 된다. 오케이?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여기 약간 계산식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잘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볼게요. 자, 처음으로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별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물리학에 나오는 모든 법칙 중에 가장 기본하고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법칙이 이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는데 자동차 공기 마찰 때문에 열이 난다면 열도 에너지잖아, 그치? 그런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소리, 빛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거든. 아주 이상적인 조건 외에는 보존이 안 돼.
근데 웃기지? 운동량은 그런 조건 상관없이 언제든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그 문제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고 많이 쓰이고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어떤 걸 얘기하는 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물체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 근데 뒤에서 따라오는 애가 속력이 더 빠르대.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부딪히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부딪히면 다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있다고 할 때 충돌 전에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보존 법칙이에요. 됐나요? 자, 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겠지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충돌 전에 A가 운동량 갖고 있습니다. M1 곱하기 V1이 맞지? A의 질량이 M1, 그때의 속도가 V1. 됐나요? 자, 얘는 어떻게 돼? M2 곱하기 V2가 되겠지, 맞지?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이고 그것의 합은 충돌 후에도 A와 B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지 보존이 됩니다. 맞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자, 질량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M1에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V1 다시라고 했고 B 속도는 V2 다시라고 했으니까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법칙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법칙과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등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등호가 중요한데? 봐봐. 이 중에서 어떤 걸 알고 있고 어떤 걸 모르고 있으면 등식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 걸로 딱 정리를 해버리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결국은 그 역학이라고 하는 물리에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다른 조건을 주고 그거 가지고 뭔가 어떤 기준에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뭔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등식이 중요합니다. 공식 등식이 중요하게 된다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있는 식 표현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봐봐. 이거 한번 보자고. 충돌 전에 이렇게 가다가 A가 B 뒤에서 이제 충돌을 했지, 그지? A가 B도 A하고 충돌한 거야, 그지? 충돌했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어? B가 A하고 충돌한 후에 운동량이 바뀌었지, 그지? 그러면 운동량이 바뀌었다면 충돌 어떤 이벤트 전후로 운동량이 바뀌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변화. 그지? 항상 학문을 할 때 수학을 하든 국어를 하든 과학을 하든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델타라는 표현을 써요. 운동량의 변화는 델타 P라고 해요. P가 운동량이라고 했잖아. 됐니? 그리고 변화량은 항상 그래. 이거 학생들 되게 헷갈려 하거든. 개념을 딱 제대로 못 잡고 해서 헷갈려 하는데 항상 변화량은 결과에서 시작 또는 기준을 빼는 겁니다. 변화량 항상 그래. 어디서 못 빼야 되는지 몰라서 헷갈린다는 뜻이야. 결과에서 시작 또는 기준을 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봐봐. 이렇게 할게. B라는 물체가 저렇게 충돌했단 말이야.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B의 충돌 후의 운동량, 즉 M2 V2 다시지, 맞지? 저 예시에서. 그래서 기준, 시작이 뭔데? 시작 기준이 뭔데? 충돌 전이겠지, 그지? 그러면 M2 V2를 빼면 이게 뭐가 되냐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러면 M1 B1 다시에서 빼기 M1 B1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이 각각은 충돌 후 운동량 B 운동량, 충돌 전 B 운동량, 충돌 후 A 운동량, 충돌 전 A 운동량이 되겠지, 그지? 뭐만 알겠지?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이거 잘못 나오겠다. 수정할게. 이퀄이 없어져야 되고요. 여기 다시가 있어요.
여기 다시 해서 나와 있는지 한번 크기가 다르다. 됐죠? 여기 다시 수정했습니까? 수정하셔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A가 받은 충격량이 A가 충격을 받지 누구한테 충격을 받는 거야? B한테 받잖아. 충돌하면 A도 B한테 충격을 주고 B도 A한테 충격을 주는 거야. 학문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누구 뺨을 때리잖아, 그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손이 뺨에 얼굴에 충격을 주지. 근데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 충격을 뺨이 손에게도 주는 거야. 원래 오만이 알겠지, 그치? 물리학적으로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는 없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그래. 마찬가지야. 봐. A가 받은 충격량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A한테 전달한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건데 A는 B하고 부딪혀서 운동량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은 A가 받은 뭐하고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오케이? M1, V1 다시 빼기 M1, V1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받은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약속을 알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미리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넘어갈게. 내려가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속도, 그 다음에 여기 충돌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공이 가고 있잖아. 가다가 내가 밀었어. 힘으로. 몇 초 동안 밀었어. 힘이 시간 t 동안 작용을 했어. 그건 뭐야? 속도가 달라지겠지, 그치? 이렇게 운동하는 방향으로 내가 밀었다고 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야. 맞지? 더 빠르게 갈 거란 말이야. 밀고 나는 이후에 이랬을 때 이겁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주면, 힘을 받게 되면 물체가 속도가 변함으로 운동량이 변한다. 맞니? 왜? 운동량이 질량법과의 속도잖아. 그치? 근데 밀기 전하고 밀기 후에 속도가 변했으니까 질량은 똑같을 거니까 이제 질량법과의 속도에서 속도가 변하니까 전체 MV도 변하게 되는 거지. 운동량이 변하지. 오케이? 운동량이 변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 자, 이걸 이제 우리 조건으로 따져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마도 서술형으로도 나오긴 되게 쉬운 겁니다.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질량이 M이고 처음 속도가 V0였어. 보통 봐봐. V0라는 표현이 뭐냐면 0초일 때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됐니? 0초일 때가 뭔데? 시작할 때,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속이라고 해요. 초속도라고 해요. 초기의 속도 이 뜻입니다. V0는 시작할 때의 속도라는 표현 방법입니다. 됐죠? 자, 처음 속도가 V0인 물체에 시간 t, 델타 t 동안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충격을 줬다. 됐니? 작용해서 나중 속도가 V가 됐을 때,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힘을 줬지. F. F는 아까 뭐라고 했지? 지웠지. F 이퀄 MA. 맞니? 맞지? 항상 힘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M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가속도의 약속. 정의가 뭐였니? 가속도는 뭐니? 단위 시간당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었어. 기억나? 이게 지금 어색하다면 저번 수업하고 요번 수업 사이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야. 이걸 채워 넣어야 돼. 너네 알겠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분명히. 가속도는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인데 그거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러니까 하면 몇 초 동안 속도가 변했으면 그 속도의 변화량을 변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1초당으로 값이 나오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속도가 12만큼 변했어. 근데 3초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가속도는 4가 되는 거지. 왜? 3초 동안 12만큼 변했으면 1초에 4만큼 변해야지 2초에 8만큼 변하고 3초에 12가 될 거야. 안 그래?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될 거야.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델타 t분의 v 빼기 v0 됐나요? v는 t 시간대의 결과의 속도고 v는 시작할 때의 속도입니다. 그 차이값이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지? 이 두 차이가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다시 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봐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봐봐. 이게 충격 주는 힘이라고 하면 이 식과 이 식 연결해봐. 그러면 델타 t 위로 올려봐. 그러면 F 델타 t 아까 우리 뭐라 했는데 충격량이라고 했잖아. 그치? F 델타 t가 M 곱하기 V 빼기 V0가 돼요. 아니 F 델타 t가 M 곱하기 V 빼기 V0면 MV 빼기 MV0 제로가 된다. 식 연결할 수 있지, 그지? 근데 MV가 뭐였어? 운동량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결과의 운동량, 이건 시작의 운동량. 맞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맞지? 결과의 시작 빼는 거야. 운동량을 결과의 시작 빼는 거야. 자, 다시 말할게.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뭐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잘 봐. 충격을 줬어. 충격량을 전달하면 얼만큼 변한다? 딱 그 충격량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다. 됐나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연결해서 지금 뭐 한 거야? 증명한 거야. 증명. 됐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해하고 풀어서 쓸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운동량이 뭔데? 충격량이 뭔데? 힘이 뭔데?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더라. 이게 딱 정리됩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이미 내가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그지?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 내용은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충격을 주면 충격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충격량을 주는 어떤 기준에서 예시인데 요거까지 딱 한 거지. 기준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잠깐 쉬겠습니다. 봐봐. 아니 안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충격량을 줄여야 될까? 충격력을 줄여야 될까? 자, 다시 대답 좀 해줘. 충격량을 줄여야 될까? 아니면 충격력을 줄여야 될까? 그렇지, 정답. 충격력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교통사고 나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교통사고 나도 잘 생각해봐. 자동차의 질량은 똑같고 똑같은 속도로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속도가 0이 될 거 아니야. 충돌하기 전후의 속도가 똑같지? 맞지? 맞지? 그러면 충격량은 변하지 않아도 뭐는 변해야 돼? 충격력은 변해야 되는 거야. 그치? 충격력을 어떻게 줄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부딪히는데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돼? 충격력을 줄이면 얘가 덜 다칠 수 있는데 충격력이 세면 뼈가 부러질 수 있어. 힘이 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모든 주제는 그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계란 떨어뜨리기 이 주제도 다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같은 충격량에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를 쉬는 시간 이후에 좀 연결해서 이해를 시켜볼게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자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그래서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고, 아까 뭐라고 했니? 충격량이 같다고 해도 뭘 줄여야 된다? 충격을 주는 힘, 충격력을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이 그림만 7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결국 목표는 똑같을 거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거 볼까? 태권도나 권투 경기에 선수들이 착용하는 보호대, 이거 헤드기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치? 헤드기어. 보호대를 착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헤드기어를 끼든 안 끼든 발이 날라와서 맞았다고 하면 충격은 준비다, 분명히. 그치? 똑같은 충격 양을 주는 겁니다. 같은 세기로 날라와서 맞아서 똑같은 충격량을 줄 수 있겠지, 그치? 충격량을 주는데 봐봐.
이게 폭신폭신한 헤드기어가 있으면 접촉할 때 뭐니? 접촉하는 시간이 길지. 근데 없으면 빡 맞고 끝나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은 I는 충격력 F 곱하기 접촉하는 시간인데,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어때?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충격량이 같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헤드기어를 쓸 수 있게 돼.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헤드기어 썼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지? 어릴 땐 저거 써야지 덜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근데 봐봐, 헤드기어를 쓰든 안 쓰든 다운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충격량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다치는 것은 훨씬 적어. 충격력이 작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하고 비슷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모나 그 야구 헬멧 있지, 그지? 이런 거 쓰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부딪혔을 때 안전모 안에 또 이제 이런 어떤 공간이 있거든요. 부딪히면 이게 이렇게 흔들거리게 돼요. 야구 헬멧도 마찬가지인데, 야구 하게 되면 실제로 헬멧도 거기 이제 스펀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딱 머리를 잡아주는 어떤 지지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흔들하면서 이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공이 부딪히고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 뭐라고? 그 순간순간에 힘은 작아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충격력은 작아져. 그러니까 야구공은 헬멧에 맞는 거는에 비해서 턱에 맞는 거는 훨씬 더 위험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뭐 얘기하는 거냐? 이거 하면 애들이 막 나를 비웃던데, 봐봐. 멀리 뛰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니? 그러니까 관절을 이용해서 이제 완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관절 나갑니다. 십자인도 나가고 큰일 날 수 있어. 근데 멀리뛰기 할 때 가서 이렇게, 그지? 다리를 굽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버리거나 일어나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줄렁 하면서 이제 땅에 부딪히는 충격을 그 관절에서 훨씬 더 이제 길게 잡아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야. 자, 야구공 받을 때 포수가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받아. 빵! 이렇게 받으면 멋있어. 손 아파.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살짝 뒤로 빼면서 잡으면 아니, 던진 공의 속력, 그리고 잡았을 때 속력이 0이 되는 거 똑같지? 맞지? 그러면 던졌을 때의 운동량과 잡았을 때 운동량이 0이 되는 거야. 속력이 0이니까. 운동량이 뭐? MV니까. V가 0이면 운동량이 0이잖아,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약속을 설명했어.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데 뒤로 당기면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공이 오면서 이제 속력이 줄어드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접촉하는 시간이지. 포수 밑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면 포수 손이 받는 충격력은 줄어든다. 오케이?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안 다치고 계속 할 수 있고. 뭐야, 어때? 자동차 범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레이라는 그 박스형 차가 있는데 살짝 부딪혔는데 범퍼가 막 날아가더라고. 아, 정말 이거 차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잘 못 만들었을 수 있지. 근데 범퍼는 말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달려있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수지고 날아가거든요. 왜 그러냐? 자동차 아주 단단한데 여기에 단단한 자동차 두 개가 충돌하면 아주 짧은 시간 충돌하면서 충격력이 엄청 커집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범퍼가 나왔으면 범퍼끼리 충돌하면서 푹 들어가면서 부서지면서 튕겨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접촉하는 시간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정면 충돌할 때.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나 후방 충돌보다 측면 충돌이 훨씬 더 위험해요. 범퍼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범퍼는 다시 새로 갈아서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범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멋을 부리기 위한 장치. 오케이? 딱 고정돼 있으면 안 됩니다. 범퍼는 밀려나고 부서지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지 모르겠지만 범퍼는요, 그 차체는 철로 돼 있잖아, 그지? 철 합금으로 돼 있거든, 보통은.
알루미늄이면 철 합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범퍼는 플라스틱이야. 아주 비싼 차도 범퍼는 플라스틱이야. 철로 써야 돼. 그 이유가 있겠지. 이게 범퍼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런 이제 서술형에 뭐라고 해야 돼? 충돌 시 뭐? 접촉 시간을 늘려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 됐니? 오케이? 이렇게 이야. 그다음 안전벨트, 에어백 이런 거 있네. 이런 것도 이제 충격력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그죠? 에어백이 뭔지 알지, 그지? 자동차 충돌하면 나오는 거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게? 바로 가서 이제 앞에 있는 거 대시보드라고 하는 대시보드에 박아. 근데 이거 딱딱하잖아. 이제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 뼈 다 부러져. 얼굴뼈 다 깨지. 엄마가 아니지. 근데 이렇게 에어백처럼 점점 부풀어 오를 때 이미 접촉하고 있고 다 부풀어 올랐을 때 뒤로 튕겨 나가거든 얼굴이. 그러면서 이제 뼈 안 부러지고 이제 보존되게 할 수 있는 거지. 왜? 접촉하는 시간이 길잖아. 그치? 그러면 충격력은 줄어들어. 안전벨트 비쌉니다. 그죠? 근데 안전벨트가 그렇게 알고 있을걸? 안전벨트 딱 고정하면 안전벨트 안 움직인다. 그래서 안 움직여서 앞으로 충격했을 때 앞으로 몸이 나가려고 하는 관성이지. 배웠잖아. 이제 몸이 나가려고 딱 그냥 잡아준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안전벨트가 어떻게 설계되냐면 충돌이 심할 때는 안전벨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딱 접촉하고 이제 앞으로 당기는 힘이 갑자기 생기잖아. 그럼 안전벨트 살짝 놨다가 다시 잡아줘. 왜? 그렇게 안 하면 딱 그냥 고정되어 있는 줄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앞으로 몸이 가면 어떻게 돼? 갈비뼈 다 부러져. 무슨 말인지 알지? 내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가 쭉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완전히 앞에 대시보드에 안 부딪히면서 살짝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많이 봤지? 집에서 엄마가 쿠팡 막 시키고 하면 완충제 포장, 그지? 충전된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를 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갖고 오잖아, 그지? 그것도 당연히 뭐니? 택배 아저씨가 툭 던지는데 똑같이 던지는데도 깨지고 안 깨지는 이유는 이제 그 충전재를 어떻게 쌓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데? 충전재 이제 바닥에 부딪힐 때 충전재가 완충하면서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 다 똑같이 충격력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보고 넘어갈게. 그럼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안전은 그지?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의 효율을 위해서 충격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대. 예를 들어서 달걀을 깰 때 어떻게 두드려? 너네? 계란을 프라이 할 수 있지? 이제 할 수 있는 거 해봤어? 할 수 있니? 할 수 있고요? 계란 프라이 할 때 내가 왜 웃었는지 아니? 갑자기 상상을 했어. 달걀을 이제 깨야 되잖아. 프라이 하려고. 깨야 되는데 방석에 살살 이러고 있니? 아니지, 그지? 어떻게 해요? 쭈쭈쭈 모서리. 이런 모서리 같은 이런 예리한 모서리에 탁 하면 툭 깨지지, 그지? 이유가 뭐냐면 모서리 완충이 안 되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 대로 충격력이 높아지고 접촉 시간 짧아진다. 그만 되겠지. 결국 충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면이 아니고 모서리에 치게 된다는 거지. 이런 거 그 학교 시험에서 보기로 나오면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이해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충격력을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 대장간에서 딱딱한 모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루 위에 철을 놓고 두는 거. 이게 뭐냐면, 대장간 뭔지 알지? 철을 막 빨갛게 달아오르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약간 그 기둥 같은 철대 위에 이렇게 놔두고 땅땅 두드린단 말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딱딱한 모루 요거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푹신푹신하면 두드려도 이 지금 빨갛게 달아온 철이 충격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그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펼쳐지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밑에도 딱딱하고 딱딱한 해머로 두드리면 이게 그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펼쳐집니다. 금속은 펼쳐짐과 늘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지? 근데 그걸 이제 최대화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충격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밑에도 위에도 딱딱하게 해서 충격을 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딱딱하면 충격력은 높아져. 푹신하면 충격력은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걸 응용해서 말입니다.
이런 대회도 있어요.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 진짜 있어. 지금도 어딘가에 할걸? 내 경험으로는 내가 대학생 때 공대에서 이쪽하고 저쪽 그 건물 사이에 구름다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매년 5월달에 대회를 했어. 5월달에 보통 뭐 하냐면 학교 축제 하거든. 대학교 축제. 거의 대부분 대학교 합니다. 근데 그 대회는 뭐 다른 학교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는 매년 했어. 처음에 내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상금이 100만 원이었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 상금이 100만 원. 내가 졸업할 때 상금이 500만 원이었어. 1등 상금 500만 원. 그러니까 그 등수가 뭐냐면 똑같은 3층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는데 계속 이거 뭐라 하니? 서든데스라는 표현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서 정식 용어가 있지. 뭐지? 이렇게 두 팀씩 해서 싸워서 이겨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냐? 어우, 땡큐. 갑자기 까먹었어. 토너먼트라고 합니다. 토너먼트. 까먹었지만 어쨌든 베이스는 있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토너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찔러서 죽이고 올라가는 뜻입니다. 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검투사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토너먼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너먼트에서는 한 번 치면 끝이. 그게 토너먼트야. 리그하고 다른 거지. 리그. 뭔 말인지 알겠지? 찌른다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너먼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고 올라가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이기면 승자가 되겠지, 그지? 1등은 상금 500만 원 받아. 자, 이제 얘기를 할게. 물리학적인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물리학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거야, 그지? 그런 것들 중에서 실제로 해봐서 그 효용이 입증되는 게 결국 1등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축제 중에서, 그지? 놀이 축제 대회 중에서 매우 교양 있는 대회가 뭐냐면 계란 떨어뜨리기 대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지? 공학적인, 물리학, 과학적인 지식과 창의성을 더해서 이제 자기 장치를 만드는 거지. 계란인데 누구는 이제 패러슛 뭐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뿅뿅뿅뿅 떨어지게. 누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계란 옆쪽하고 세로 쪽의 강도가 다릅니다. 세로 쪽으로 깨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옆쪽으로 깨기가 쉽지. 그래서 모서리에 대고 세로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가로로 치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결국 이제 똑같은 속도나 똑같은 추격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세로 쪽으로 떨어지게 하면 좋겠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계란을 회전을 시켜서 중심을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져. 세로 쪽으로 떨어지는 게 상대적으로 버티기 쉬울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또는 어떤 애는 뭐 약간 계란을 중심에 두고 완충 작용할 수 있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서 떨어뜨리고 계란 터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었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봐봐, 같은 상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렇지? 조건은 같다고. 기본적인 조건은 충격량이 같은 수밖에 없지.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결국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부터가 이제 그 대회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 풀이에 적용해야 되는 건 딱 이겁니다. 딱딱한 바닥과 푹신한 바닥 또는 방석에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 잘 들어,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는 뭐야? 같지. 같은 달걀이라면 질량도 같지.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운동량이 같지. 충돌하기 직전에. 그 충돌 후에는 운동량 뭐야? 둘 다 멈추니까 0이지. 그렇지?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돼? 같이. 맞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으니까 그 변화 차이값도 같지. 맞지?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까 뭐라고 했어? 충격량이라고 했지. 맞지? 충격량은 같은데 질량, 맞지? 충격량 같은데 충격량은 충격력 힘 F 곱하기 접촉하는 시간 델타 T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게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F,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델타 T를 늘려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딱딱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푹신한 방석이 접촉하는 시간이 훨씬 길겠지. 그지? 델타 T가 길면 F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보이지? 그지? 그래프를 보면 딱딱한 바닥에서는 접촉하는 시간은 짧아. 이렇게 보여? 근데 푹신한 방석에서 길어. 맞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 있지? 뭐냐? 아니 충격량이 같다고 하면 그 긴 시간 그래프에서 R이 면적이 같아야 되지. 맞지? 충격량이 같다고 했잖아. 운동의 변화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방석이든 딱딱한 바닥이든 같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충격량이 같아야 되니까 R의 면적이 같아야 돼. 자, 생각해봐. R의 면적은 같은데 X축 길이가 짧다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야 돼? 이 그래프는 짧으면 그 Y값이 최대값이 더 커야지 면적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길어지면 항상 피크 최대값은 떨어지겠지. R의 면적이 같으려고 하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접촉 시간을 길게 해주면,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하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해주면 이 충격력 F값 중에서 최대값이 정해집니다. 최대 충격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접촉한 시간을 늘려주면, 푹신한데 충전하면, 그지? 최대 충격력을 줄여주게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이 저항할 수 있는 충격력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충격력이 이 두 조건에서, 잘 봐, 요 두 최대 충격력 사이라면, 저항할 수 있는 힘 Y값이 사이라면 이때는 깨지고 이때는 안 깨지는 거죠. 맞지? 얘는 그 힘에 도달하지 않았고 얘는 넘어갔으니까 깨지는 거죠.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딱딱하긴 한데 좀 적당히 딱딱해서 이렇게 됐다면 얘도 안 깨질 수 있어. 그죠? 오케이? 한마디로 계란이 깨지는 한계가 되는 충격력을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고 하면 높은 건 깨지고 낮은 건 보존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R의 면적이 같은 조건에서 충돌했다면, 근데 그 접촉하는 면이 다르다고 하면 접촉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최대 충격력이 달라질 수 있다. R의 면적 같은데. 맞죠?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표가 지금 바로 설명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는 A쪽, B쪽 양쪽이 같다. 그지? 같은 높이에 떨어져 있고 겹겹을 부딪혀서 멈췄으니까. 그 다음 충격력의 비교는 당연히 충격력은 최대 충격력으로 받아고 있고, 충격력은 접촉한 시간이 짧은 쪽이 크다. 그럼 반대로 충격량이 같으니까 충격량 I는 충격량과 접촉하는 시간이니까 충격량이 큰 쪽은 접촉 시간이 짧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I 충격량이 같으니까. 안 그래?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운동량이 뭐다? 충격량이 뭐고, 이 관계는 뭐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에서 적용을 할 때 충격량 I는 충격량 곱하기 접촉하는 시간인데, 얘들이 어떻게 조절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접촉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다. 그 다음 결과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뭐? 운동량 보존 법칙. 요거는 언제 문제에서 이거 쓸 수 있겠다 생각되면 이거 적용해서 문제를 계산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오케이? 그런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이 전체 영역은 오케이,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설명은 이걸 마치고요. 이제 잠깐 한 7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리고요. 그 후에 개념 확인 연습 문제는 같이 한번 먼저 풀어보고 내가 이제 채점하고 공통으로 설명할 거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개념 확인 연습 26번까지입니다. 번호가 16번부터인가? 그렇지. 11문제밖에 안 돼요. 오케이? 이거 하고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는 뒤에 있는 내신 우리가 선별한 문제 세트 그거 조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